Have a nice trip. 묻다 묻다 여행 영어. 이것만은 알고 가자. 초간단 핵심 패턴 30.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Travel Scout 애슐리입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벌써 Pattern 25번째 패턴에 대해서 공부해볼 시간이네요. 오늘 공부해볼 부분은요. 자, 어떤 표현인지 볼게요. Thank you for. 뭐뭐뭐 해줘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여행을 간다라면 여행에서 thank you for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라는 부분은 얼만큼 많이 쓸 수 있을까요? 사실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Thank you, thanks a lot, thanks a lot 이런 표현은 정말 많이 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배워볼 thank you for 무엇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란 부분은 정말 여러분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고맙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아끼지 말고 많이 사용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첫 번째 문장. Thank you for the pen. 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펜을 언제쯤 빌릴까요, 여러분? 전 특히 기내에서 뭔가 우리가 이제 써야 될 때가 있죠. 입국 심사서를 써야 되는데 항상 펜을 들고 간다고 하다가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튜어디스라고 부르긴 한데 실제 영어로 스튜어디스라고 사실 많이 그렇게 부르진 않고요. 영어로 어떻게 부를까요? Flight attendant. 어떻게 부른다고요, 여러분? Flight attendant. 그러면 언니, flight attendant 언니를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가 Can I borrow your pen? 빌릴 수 있을까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빌린 다음에 fill in the blank. 자, 해주신 다음에 다 쓰고 나서 다시 돌려주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펜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실 때는 thank you for the pen. 자, 여러분 repeat after me.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여러분이 펜 빌리실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Thank you for the pen. It's your turn, everyone. 그쵸? Thank you for the pen.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A 사운드, 에 하고 입을 크게 벌려주셔야 되고요. 이 사운드는 에 사운드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음 에와 에 사운드에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두 번째 문장. 저랑 같이 대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기내에서 옆에 앉은 사람이 여러분 얼마큼 얘기 많이 하세요? 저는 때에 따라서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옆에 되게 멋있는 남자가 앉는다면 괜히 막 이렇게 친해지고 싶고 대화도 하고 야 너는 어디 가니? Where are you heading? 너 어디 가? 그쵸? How long will you stay for? 얼마나 머물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좀 나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깊은 대화를 잘 나누고 나서 우리가 내리기 전에 그래 그러면 대화해줘서 고마워 즐거웠어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싶으시다면 저를 따라해 주시면 돼요. 자, 대화 상대가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라는 굉장히 포멀하고 좋은 표현인데요. Thank you for chatting with me.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Thank you for chatting with me.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여러분. Thank you for chatting with m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저랑 대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부분인데 근데 막 고맙다까지 하긴 좀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고맙다란 표현도 좋긴 하지만 그냥 대화에서 즐거웠어요. I had fun. 그쵸? I enjoyed the conversation. 대화 즐거웠어요. 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약간 콧대를 높여서 얘기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우리가 뭐 공항에 됐든 호텔이 됐든 이제 뭔가 신문 같은 거 좀 읽고 싶어요. 그렇다면 Thank you for the newspaper. 자, 뭔가 옆에 있는 사람 거 슬쩍슬쩍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 슬쩍슬쩍. 옆에 있는 사람이 본인이 보고 있는 신문을 같이 막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Thank you for the newspaper. Thank you for the newspaper. 그러면 이걸 쉐어해줘서 고마워 라는 부분으로 Thank you for the newspaper. 어쨌든 이런 거 고마워 라고 여러분이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런 거 고맙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Thank you for the newspaper.
Thank you for the newspaper. 자, 신문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아셨죠, 여러분? 여기는 굉장히 쉬운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는 다시 우리가 공항으로 한번 와볼까요? 기내로 와봐서. 만약에 여러분의 자리가 window seat이었어요. 창가 자리. 근데 나는 반대로 aisle seat. 통로 자리가 앉고 싶어요. 근데 사실 이게 이미 부킹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자리를 바꾸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바꿔달라고 쫄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잘 바꿔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고맙다라고 인사를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공부해볼 표현은 5번째 문장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Thank you for changing your seat.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리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changing your seat.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굉장히 많은 표현을 공부해 봤는데요. 자, thank you for 다음에 여러분이 넣어주시면 돼요. 자, thank you for the pen. 펜 고마워. Thank you for chatting with me. 대화해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changing your seat. 자리 바꿔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the newspaper.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펜 빌려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turn. 그렇죠. 자, 그러면 같이 대화 상대가 대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Thank you for chatting with me. 그 다음 신문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newspaper. 자, 그 다음 자리 바꿔줘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는요. Thank you for changing your seat. Thank you for changing your seat. 자리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오늘은 thank you for에 관련해서 많은 표현 공부해봤으니까 역시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아주 잠깐만 있다가 제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죠, 여러분? 잠깐 있다가 자, 애슐리의 All About Travel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잠깐 있다가 뵐게요, 여러분. 여행 꿀팁 놓치지 않을 거예요. All About Travel. All About Travel. 여행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고 보면 쓸모있는 애슐리의 여행 꿀팁을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예전에도 일전에 우리가 많이 나눴었던 얘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얘기 드렸었나요? 제가 학생 때 호주에 있었을 때 제가 receptionist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internship period라고 하죠. 근데 호주에서는 그렇게 이제 부르지 않고 한국이랑 사실 그 인턴이라는 제도가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외국에서는 이제 유급으로 학생으로 뭔가 이제 직장으로 일을 하면서 금전적인 부분을 이제 세이빙을 좀 할 수가 있는 부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리셉셔니스트를 했었어요. 그랬을 때 그래서 이제 호텔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제가 배웠었던 것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호텔에 갔을 때 어떤 호텔 룸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우린 가서 어떻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What type of room would you like? 그럼 어떤 호텔룸 원하세요? 라고 우리가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walk-in이라는 거죠. walk-in. walk-in 게스트라고 해서 그냥 걸어간 이제 들어갔어요. 호텔 리셉션에 가서 자 여러분이 이제 물어보죠. 자, 호텔 방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Do you have any rooms available? Do you have any rooms available? 방 오늘 있어요? For tonight? Just tonight? 오늘 밤 방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자, 그렇다면 이게 walk-in 게스트일 때는 rack rate이라고 해서 그냥 공시지가. 그리고 공시지가 뭔지 아시죠? 그냥 일반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그럼 굉장히 비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실 거는 우린 절대 walk-in으로 가서 그냥 방 주세요 하시면 이건 굉장히 such crazy 한 거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전에 꼭 여러분이 앱으로 구매를 하셔서 부킹하고 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럼 what type of room would you like? 어떤 종류의 룸을 prefer 하시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런 게 좋아요. 그럼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겠죠. 가장 낮은 거부터 본다면 standard. 그냥 가장 기초가 된 standard. 제가 샹그릴라, 그다음에 Four Seasons 이런 데 있었었는데요. City View라고 해서 standard room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3층, 4층 같이 일단 City View에다가 그다음에 층이 좀 낮고
뭐 이런 경우가 좀 있죠. 방도 굉장히 좁고. 그 다음에 superior. 이것도 크게 뭐 별반 다를 건 없는데 이제 아주 낮진 않고 조금 중간 정도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deluxe room, deluxe room. 그리고 좀 올라가면 뭐 studio.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suite라고 부르는 건데 이 suite 다음에가 무슨 suite, 무슨 suite, presidential suite, 무슨 suite 이런 게 붙어요, 여러분. 네. 그러면 이런 식의 스윗이 붙는 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게 스위트룸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그 허니문이라는 것을 갈 때 가는 그 스위트라는 것이 그 스위트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렇다면 이런 거 말고 우리가 방의 형태에 따라서 베드룸에 따라서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혼자 나는 여행 갈 거다라고 한다면 우린 싱글 베드룸. 당연히 침대 하나 있는 거 싱글 베드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침대 하나 있는 거요. 자, 그러면 여러분 더블 베드룸은 뭘까요? 더블 베드. 그러니까 당연히 침대가 하나가 있는 거긴 한데 근데 뭐죠? 여러분 조금 사이즈가 큰 거. 그래서 이 더블 베드라는 것도요. 내 의미의 더블 베드인지 아닌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일본 갔었을 땐 더블 베드밖에 룸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친구랑 같이 하긴 했는데 이건 진짜 더블 베드가 아니던데 여러분. 뭐 친구랑 껴안고 잘 뻔했어요. 그래서 트윈이 없을 때 더블 베드룸 룸이 있을 때 조금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또 이제 돈 많이 내냐 적게 내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기도 하긴 하지만 사이즈의 차이가 굉장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1.5인 사이즈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king size bed, queen size bed이긴 한데 그 king, queen이란 부분인지 더블 bed룸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약에 king size bed라고 한다라면 그게 정말로 king size bed이기 때문에 규격화되어 있는 사이즈인 건 맞아요, 여러분. 하지만 그냥 더블 bed라고 한다면 더블이어서 1.5인의 사이즈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셨죠, 여러분? 자, 그럼 트윈룸은 뭘까요? 트윈 베드룸. 그냥 침대가 두 개인 거죠. separate bed 두 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방에 침대가 두 개인 거고 스윗룸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위트인데 이런 식의 스윗으로 올라가기 전에 뭐가 있냐면 뭐 코너 스윗이라고 해서 그런 방들 사이에서 이렇게 조금 더 꺾여져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개조해서 우린 코너 스윗이라고 부를 수 있죠. 네. 그래서 패밀리 룸 같은 경우는 그런 룸을 중간에 이제 문을 연결을 해서 문을 열면은 패밀리 룸이 되고 평소에는 닫아놓고 이런 식의 패밀리 룸을 만들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돈을 사실 많이 내거나 하게 되면 룸쇼라는 것이 있어요. 호텔에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리면 그때 제가 나이타임에 그때 밤에 일하는 시프트를 그레이비어드 시프트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는 오전 시프트, 오후 시프트, 나이트 시프트라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영어로는 graveyard shift라고 불러요. 밤에 제가 나이트타임, 나이트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학생 때. 근데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긴 했죠. 팅커벨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러죠. 여러분 부르는 것처럼. 팅커벨 언니가 호주에 유명한 팅커벨 언니가 왔네. 그다음에 이제 멋진 남자랑 왔는데 자, 그래서 호주에서 호텔에 묵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 그냥 웬만한 스위트룸은 다 폴드 버크가 되어 있었고 굉장히 비싼 방만 있었어요. 저희 임무는 뭐였을까요? 리셉셔니스트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이분들을 숙박을 돕는 것이 저희 임무였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룸쇼. I will show you a room for you. 방 보여드릴게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이쁜 언니들은 방을 보여드리면 방에 좋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때 태어나서 처음 거의 한 800만 원인가 900만 원짜리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1000만 원에 육박한 presidential suite. 그쵸. 그 층 하나 다 거의 다 쓰는 정도쯤 되는 한 층의 반 정도쯤 되는 데를 갔는데 와 우리 호텔 이런 데가 있었구나 라는 걸 깜짝 놀랐네요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그 뭐라 그러냐 화장실에서도 TV가 이렇게 나오고 화장실 요새는 다 그럴 수 있는데 저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누르면 이렇게 커튼도 막 열렸다 닫혔다 하고 막 네, 그렇더라고요. 침대에 누워서 하면 TV도 올라가다 내려갔다 하고 제가 그걸 보여줬는데 제가 너무 올라가서 신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분이 거기서 묵었기 때문에 다음 날 제가 저희 그 매니저님께 굉장히 큰 칭찬을 받았다. 잘했다라고 칭찬을 Good job Ashley라고 잘했다라는 그건 뭐 1년에 한 번 나갈까 말까 하는 방이었거든요. 그래서 큰 칭찬을 받았던 기억이 제 스스로 뿌듯해 했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얘기를 해보자면 뭐 standard room, spare room, deluxe room, 뭐 studio 이런 타입, suite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인데 네. 기억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룸 있나요?
방 가능한 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오늘 요거 하나만 딱 여러분 배워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 가능한 거 있어? 이렇게 어떻게 물어본다 여러분? Do you have any rooms available? Do you have any rooms available? 방 가능해요? 요거 하나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상대가. What type of room would you like? What type of room would you like? 어떤 종류 방이 좋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I will show you the room for you. 룸쇼 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조심하셔야 된다, 여러분. 아마 엄청 비싼 방부터 보여줄 거예요. 근데 슈퍼 룸 같은 건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 그런다면 대부분 스위트 정도쯤은 돼야 방을 보여준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저는 애슐리였고요, 여러분. 또 저는 다음 시간에 재미있고 즐거운 얘기들과 유쾌한 얘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See you guys next time, everyone.